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날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명인들의 복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식에 대한 복을 많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었는데 다들 시장 맞이하면서 조금 뭐랄까요, 약간 좀 좋지 않은 어떤 마감을 좀 보여줬는데요. 지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예상할 때 많은 신년의 이제 1월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신년의 어떤 그런 효과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오늘은 거구랑 다르게 조금 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 시장 자체는 정강 후약 정도 되는 어떤 시장을 좀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좋은 어떤 모멘텀들, 지금 수소차라든지 5G 관련된 상용화라든지 또 이제 제약바이오 여러 가지 어떤 일정들, 모멘텀들이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1월 달은 개별주 장세가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 하에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 일단은 마감 시황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10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오늘 1.5% 정도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0.93% 정도 약세로 이제 마감하면서 669포인트로 이제 음봉 이제 전환해서 마감했는데요. 그럼 오늘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제 이렇게 좀 장대 음봉, 지금 일봉 상태인데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지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인데 분봉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제 10분봉 차트인데요. 오늘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신년의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서 플러스권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시작을 해줬고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시장의 마감도 이제 플러스권 마감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좋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 중국장이 이제 10시 30분 개장하면서 개장하고 나서 중국장도 플러스 개장했어요. 근데 역시 이제 중국에서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소 좀 안 좋은 어떤 이제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약세 전환이 됐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파생 쪽에서 굉장히 하방으로 밀기 시작했었어요. 선물도 오늘 이제 굉장히 대량으로 팔았는데 이제 옵션 쪽에서도 상당히 하방으로 포지션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파생 만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좀 연계되는 것 같고요. 장 마감까지 거의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등 없이 이제 마감을 거의 종가가 저가 부분까지 해가지고 밀어버렸기 때문에 신년 초부터 완전히 좀 찬물을 끼얹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코스닥 지수는 이제 그래도 개별주들이 좀 많이 모여 있잖아요. 코스피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코스피 지수보다는 방어가 됐고 장중에도 플러스권을 계속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역시나 이제 거의 종가가 이제 저가인 부근까지 마감을 해주면서 역시나 이제 코스닥 지수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어떤 상황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일봉 상태로 잠깐 좀 체크를 해드리면 코스피 지수 제가 여기 빨간색 지지 라인을 좀 그어놨습니다. 지지 라인은 지난 10월 30일 날 최저점입니다. 2000포인트를 깨졌을 텐데 그 부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기의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과정에 있는 어떤 형태로 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살짝 깰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수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투자 전략을 짜실 때 연초에 중대형 종목 그리고 이제 경기에 민감하거나 중국의 어떤 경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섹터 종목군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지수에 대한 예측은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깨질 수도 있다는 어떤 전제를 깔고 시나리오를 깔고서 종목 이제 전략들을 짜야 된다. 이 얘기를 좀 이 코스피 지수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도 비슷하기 때문에 가름해가지고 같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외 시장은 어떻게 오늘 마감이 되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일단은 중국 증시가 가장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는데 보시면 차트 흐름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상해 종합지수 차트인데
이전 저점이 이제 10월 19일 날 만들어졌죠. 예,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반등이 크게 나오지 못했어요. 반등이 크게 나오지 못하고 보시면 지금 이전 저점 부근까지 거의 내려와 있는 이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은 중국의 어떤 경기에 대한 악화 우려감이 과정에 있거든요. 예, 이 과정에 있다는 게 해소가 되지 않고 과정에 있다는 게 여기서 하락이 지수단으로는 하락이 멈춘다는 확신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역시나 이제 중국 관련된 리스크를 갖고 있는 섹터나 종목군은 연초에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예,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스닥 쪽, 예, 미국 증시 올해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서도 전강 후약 어떤 이제 흐름을 보일 거다. 올해 2019년도 이제 증시가 그러니까 상고 하저의 어떤 흐름을 볼 거라는 예측을 하는 게 미국의 이 경제 흐름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중국이나 이런 신흥국 쪽은 이미 이제 작년 초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반등의 흐름이 나오다가 다시 불트랩,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것 같지만 그게 덧치돼가지고 다시 밀리는 그런 어떤 형태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더라도 그런 어떤 올해 큰 그림을 한번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스닥은 떨어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폭을 크게 가져가면서 이렇게 좀 밀렸는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한번 좀 눌렸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결국은 여기 이평선들이 위에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올해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짜실 때 요거 저항을 받는지 여부, 어디 선에서 저항을 받는지 여부가 제가 볼 때는 반등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미국 증시는 최근에 어떤 단기적인 저점은 좀 확인하고 반등의 어떤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좀 빠지고 있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번 눌려주는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뭐 이런 흐름을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에서 좀 같이 또 유념해 볼 만한 어떤 증시가 이제 대만 가권 증시입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이제 중화권 익스포저를 같이 갖고 있고 또 미국의 이제 여러 IT 기업의 이제 하청업체라든지 제조업체가 많죠, IT. 그래서 우리나라랑 좀 흡사한 흐름인데 보시면 여기서 반등 흐름 나오다가 같이 꺾였습니다. 비슷한 흐름이에요. 코스피 지수랑 비슷한 흐름이고 같이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고 중화권에 어떤 익스포저가 있다는 부분. 그래서 대만의 증시를 조금 더 우리랑 결부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일본 증시는 오늘 휴장이었는데 일본 증시는 선진국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하고 약간은 좀 디커플링, 동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가권 증시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국내 증시 예측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해외 시황은 오늘 좀 중국 경제 둔화 우려 때문에 이제 흐름이 좋지 않고 한 번 더 여기서 전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가정하고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수급 단으로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급이 좀 특징적인 게 있었어요. 일단은 전체적인 수급부터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뭐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양시장에서 270억 그리고 430억 각각 순매도를 보였고 기관들 같은 경우 작년 말에 양도세 회피하기 위한 개인들 물량을 단기적으로 받았다가 차익 실현하는 정도의 어떤 수급이 오늘 강하게 또 나오면서 각각 3천억, 1,3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선물을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지금 마감은 7,200억 정도인데 막 8,000억 넘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중요한데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보시면 제가 수량으로 좀 체크해 드릴게요. 오늘은 파생 옵션 쪽도 조금 중요했습니다. 이제 수량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 외국인들은 장 내내 풋옵션을 샀어요. 풋옵션 수량 5만 계약 사는 거 보이시죠? 개인들은 콜옵션을 샀습니다. 콜옵션을 장중 내내 6만 4천 계약 정도 풋을 팔고 콜을 사고 완전 반대로 했죠.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작정하고 이제
파생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는 그런 형태로 옵션하고 선물 연계해서 했고,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신년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떨어질 때마다 콜옵션을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하는 형태의 반대 포지션을 했는데,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지수단으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예, 외국인 포지션이 그래도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수단으로는 조금 지지부진하거나 좀 약간 하방으로 열려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좀 수급에서 좀 체크를 했고요. 프로그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쪽도 이제 계속 제가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비차익 쪽 보시면 여기 계속적으로 코스피 쪽 비차익 순매수를 보이다가 오늘 순매도를 보였죠. 양이 이제 물량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도로 좀 전환됐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국물에 대한 지수에 대한 어떤 매도 어떤 흐름이 나왔다. 이게 좀 유의미할 것 같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차익에 매도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총 상위주들을 끌어내리고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중대형주가 다소 좀 흐름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걸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주식 차 기술적인 흐름,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 전부 다 지금 다소 하방이라든지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좀 나와 있고요. 역시나 이제 1월달 증시는 개별주에 대한 어떤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작년 12월 27일, 28일 시장 보면서 연초에 뭐가 좀 강세를 띌 만한 섹터고 테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었는데, 그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수소차 테마였습니다. 지난 이런 게 있죠. 12월 26일까지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는 기준에 속합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 양시장 뭐 15억 이상 한 종목에 들고 있으면 최대 33% 양도세를 내야 돼요. 이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오를 만한 어떤 섹터나 테마군들을 보유한 어떤 개인 큰손들이나 어떤 특정 세력들 같은 경우는 26일까지 팔고 27일하고 28일 날 이걸 걷어들여야겠죠. 근데 이제 27일하고 28일 날 가장 크게 상승한 게 5G하고 뭡니까? 수소차예요. 예. 이거를 연초부터 띄우겠다는 이 메이저 수급이죠. 예, 메이저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나왔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요거를 지난 연말에 이제 수급의 흐름을 보고 어느 정도 작정하고 덤벼대는 거죠. 수소차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도 보시면 이걸 제가 좀 체크해 드릴까요? 오늘 풍국주정 같은 종목이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상장 업체인데 분봉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지금 다음 주 만기까지는 별로 좋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여기 보시면 이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장 초반에 지수 따라서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지수가 확 꺾이니까 이 음봉으로 다 밀렸어요. 이 대장주니까 별로 안 밀렸는데 다른 종목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쑥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굉장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많았거든요. 수소차 종목들.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는 계속 10시 40분 이후로 쭉 밀렸는데 지금 풍국전자 같은 이 수소차 대장주들은 어떻습니까? 눌리는 듯 하다가 올라가죠. 이게 이제 다시 좀 매물 흡수하고 다시 종가 부근에서 또 올리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수소차 테마의 대장군이 분봉 흐름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면 1월 달에 이 섹터의 흐름을, 이 테마의 흐름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지수랑 상관없이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지수가 이렇게 오늘 빠졌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오늘 신호를 보여준 거예요. 장 마감하고 항상 어떤 테마군이 올랐으면 그 대장주의 분봉 차트 흐름도 같이 봐야 됩니다.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가스 순도 굉장히 99% 높은 그 생산하는 어떤 국내 상장 유일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여기서 10,000원대에서 이제 상승을 보이면서 지금 2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위로 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시키면서 대량 거래를 좀 터뜨렸는데 이 정도 거래량으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예, 이 정도 가지고 끝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풍국주정이라는 이 수소차
대장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요걸 잘 보시면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도 같이 짤 수가 있고요. 수소차 관련주는 딱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수소가스 그리고 수소 충전소 그리고 수소차 안에 들어가는 연료 탱크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들을 골라내면 됩니다. 오늘 가장 강한 수소차 관련된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EM코리아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보시면 22% 올랐어요. 예, 시장의 약세도 불구하고 22%.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또 분봉 상태를 보면 좋은 기회를 줬어요. 예, 장 초반에 보시면 이렇게 음봉으로 밀어버리고 다시 오르는 지수랑 다르게. 그러니까 이 기업은 수소 충전소를 이미 국내에서 8개 운영을 하고 있고 3개를 더 만들고 있습니다. MS 기준으로 60% 이상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혜주라는 겁니다. 지금 예전에 2017년도 전기차 붐이 펼쳐졌을 때 핵심적인 음극재, 양극재 기업들이 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다른 뭐 장비주들, 뭐 분리막 관련된 전해질 이런 것보다 핵심.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수소차 테마 안에서도 한 4, 50종목이 됩니다. 다 따져보면. 근데 그 안에서도 핵심적인 기업은 추리면 10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승률이 훨씬 높고 전기차의 일진머티리얼즈, 포스코 캠텍 같은 핵심적인 기업들을 골라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EM코리아가 오늘 왜 이렇게 올랐는지를 보면 그 수소차 안에서도 잘 골라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걸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을 좀 지배했던 또 다른 이제 테마군이 5G 관련된 테마였습니다. 5G는 그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던 어떤 섹터군이고 테마군인데 27일, 28일 5G를 이제 끌어올린 그런 어떤 수급 자체가 결국은 내년 올해죠, 이제. 올해 3월달에 이제 5G 본격 상용화가 벌어지기 때문에 가장 띄우기에 좋은 시점이 1월달과 2월달입니다. 예, 오늘 수소차가 조금 더 강했던 이유는 그만큼 이 5G는 시간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분위기가 굉장히 형성될 때 띄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 팔 수 있을 때, 높은 가격에 대중들에게 잘 팔 수 있을 때 주가를 띄우기 때문에 아직 5G는 좀 여력이 있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수소차 대비해서 상승률이 낮았는데 이 5G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번에는 이 주파수 폭이 굉장히 넓은 그런 어떤 형태가 5G의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스몰셀이라는 기지국, 작은 기지국 형태 장비 업체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지전자 같은 기업이 오늘 보시면 12.8% 뛰었단 말이에요. 예. 왜 오늘 이렇게 이 테마 안에서도, 섹터 안에서도 제일 강했나? 그거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5G 시대에는 스몰셀 관련 기업들의 어떤 수혜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분류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5G 관련된 종목도 추리면 한 30종목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제대로 된 종목을 고르려면 핵심 기술, 한 5종목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골라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오늘 상승률 높은 종목들을 보시면 그리고 지난 27일, 28일 상승률이 높았던 5G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핵심이구나를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도 보시면 시장과 완전 별개로 움직이잖아요. 시장 약세도 이렇게 치고 올랐고, 여기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조정받아주는 흐름 속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는 거의 뭐 돌파가 뭐 가시권에 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1월달, 2월달 이렇게 5G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를 올릴 만한 시간적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점진적으로 좀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저는 이 섹터군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 핵심적인 게 수소차하고 5G입니다. 그래서 1월 달을 지배하는 테마군, 섹터군으로는 요 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제 투자적을 짤 때 아직도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가?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투자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좀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월 달마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정책주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과거 정권에서 정책들이 굉장한 파괴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서는 IT 839 정책 해가지고 당시 통신 장비 업체들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정책적인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정권 시절에는 아시겠지만 녹색 성장, 해서 자전거 관련주라든지 뭐 대우나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한 10배, 20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조금 정책적인 부분이 약했지만 그래도 저출산이라든지 저출산 그리고 복지 이런 어떤 정책 테마가 굉장히 이제 불어닥치면서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지수가 안 좋아도 이런 것들은 그냥 올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재인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결국 지금 정책 지지도 이제 지지율 자체가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보다 더 정책에 포커스를 두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소득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자리를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어떤 분야에 대한 정책을 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왜 수소차가 오르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수소차가 오르는 이유 왜 오르냐? 산업 유발 효과가 전기차랑 다릅니다. 전기차는 싹 다 내연기관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수소차는 그대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산업 유발 효과가 훨씬 크고 또 이제 정부 땅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이 정책주가 뭐가 맞물려야 됩니다. 뭐가 맞물려야 되냐? 정부가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예산 집행. 그리고 대기업이 거기에 따른 비전을 발표하고 투자를 발표해야 돼요. 현대차가 비전을 발표했죠. 그리고 뭐가 맞아야 되느냐? 트렌드가 맞아야 돼요. 시대 정신이 맞아야 돼요. 친환경차에 대한 트렌드, 전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와 수소차를 같이 가져가려고 하지 뭘 빼고 이러지 않습니다. 친환경차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메이저가 이쪽을 가지고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수소차가 하루 이틀짜리 시세 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짜리 시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라고 제가 정부의 투자와 예산 집행, 대기업의 비전 발표 여기 올인하죠. 현대차는 수소차 개발 기술 세계 인류 기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글로벌적인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전기차와 같은 대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지금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차의 테마가 오늘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데 제가 볼 땐 하루 이틀짜리는 아니다. 그렇다면 향후 지수 때문에 좋은 가격이 오면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쫄지 마십시오. 지수에 쫄지 말고 종목에 집중하면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웬들 먹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